포항시가 신속한 지진 정보 제공과 관련 산업을 추진할 지진방재연구센터 유치에 나섰습니다. 포항 보경사에 되풀이되는 요금 인상 방침에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가운데 포항시가 대응책 찾기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농가에 우선 지급했던 공공비축미 매입금을 쌀값 하락을 이유로 환수하려 하자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 여진이 지속돼 불안감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신속한 지진 정보 제공과 관련 산업을 추진할 지진방재연구센터 유치에 나섰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경주 지진이 발생한 지 5개월이 넘었지만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지금까지 580여 차례 크고 작은 여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주 지진의 원인이었던 단층이 다수 존재한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와 안심할 수 없습니다. 포항시는 이 같은 시민 불안감을 줄이고 지진 관련 연구를 담당할 동남권 지진방재연구센터 유치에 나섰습니다. 첨단 과학시설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가 특별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질자원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지진연구기관이 유치돼야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항시는 지진 전문가 등 11명으로 연구센터 유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동남권 지진방재센터는 지진 정보 제공과 방재 연구는 물론 관련 산업화 추진 등을 다루게 됩니다. 지진 방재 또는 계측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지진과 관련된 주요 시설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또 그 내진 관련된 산업, 내진 산업을 육성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포항시는 연구센터 예정지로 지질자원연구원 포항실증센터 부지를 활용하고 정부 부처를 직접 방문해 관련 예산과 지진 전문 인력 확보 등 구체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한편 경주시는 경주 지진 이후 지진 체험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기상청은 올해 양산 단층 지역인 경주 산내와 안강 등 5곳과 포항시 장기면 등 2곳에 지진 관측소를 새로 설치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오늘 오후 1시 8분쯤 경주시 남남 서쪽 8km 지점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지난해 9월 경주 지진의 여진으로 별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도 규모 2.1의 여진이 발생하는 등 지금까지 경주에서는 586차례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포항 지역 유명 사찰인 보경사가 지난해 포항 시민들에게 입장료를 올려받으려다 갈등을 빚은 데 이어서 올해는 주차료를 받으려고 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되풀이되는 보경사의 요금 인상 방침에 행정기관은 대응책 찾기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철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지역 최대 명산이자 시민들의 휴식처인 내연산. 이곳에 자리한 보경사 주차장 입구에 최근 안내문이 걸렸습니다. 다음 달부터 포항 시민들에게도 주차 요금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포항시가 건축 수선비 등을 지원해주는 대신 시민들에게 주차 요금을 안 받은 지 수년이 됐는데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어려운 이때 주차 요금 받는다 그러면 시민들은 전부 다 부담감을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조금 부담이 갑니다. 보경사 측은 아직 징수 시기와 징수 금액이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관리비 등의 부담이 늘어나 주차료 징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주차료를 받지 않는 주차장은 거의 없습니다. 포항시가 결국 나서서 보경사와 잘 협의하여 포항 시민의 불편을 들어드릴 것입니다. 보경사 측은 지난해 외지 차량 주차료를 2,000원에서 4,000원으로 입장료도 어른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올렸고 포항 시민 입장료도 3,500원으로 올리려다 반발에 부딪혀 종전처럼 2,0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부당하게 주차료를 배로 인상하겠다라는 것인데 포항 시민들이나 외지에서 오는 많은 시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부당한 그런 보경사의 처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포항시는 보경사 측과 일단 시민 주차료 징수를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370여 면의 주차장을 포항시가 임대받아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보경사에 지원한 예산은 국도비를 포함해 지난 2015년 6억 9천여만 원, 지난해 11억 4천여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올해 경북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작년에 비해 평균 6.9% 상승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시군 가운데는 영덕군이 상주 영덕 고속도로 개통과 천지원전 건설 추진 등의 영향으로 11.8%로 나타나 경북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예천군 11.7%, 울진군 11.5%, 포항 북구는 3.64%, 포항 남구 3.3%, 경주는 2.85% 순이었습니다. 도내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포항시 죽도동 개풍약국터로 1제곱미터당 1,23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와 주택의 공시지가가 산정되는데 오는 5월 31일 공시됩니다. 쌀 소비가 줄고 정부의 양곡 정책도 실패하면서 지역 농협의 창고마다 재고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공공비축미 매입을 위해 쌀 농가에게 우선 지급했던 자금까지 환수하려 하자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형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 농협의 창고마다 지난해 생산된 쌀가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부의 쌀 정책이 실패하고 국내 시장의 소비도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 사이 22%나 쌀값이 떨어졌고 30년 전과 비슷할 정도로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경주 지역에만 40kg들이 80만 가마의 재고가 쌓여 있고 2010년 이후 경주 지역 농협의 누적 적자가 70억 원대에 이릅니다. 한 30년 전에 쌀값과 비슷하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경주시에 보관하고 있는 벼만 해도 한 80만 가마 정도가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어 소비도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북 지역 최대 쌀산지인 경주 지역 농민들이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쌀값 안정화를 위한 장기적 대책을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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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구나 정부가 공공비축미 매입을 위해 전국 쌀농가에게 준 우선 지급금 가운데 197억 원을 쌀값 하락을 이유로 환수할 계획인데 이는 농업을 포기하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논농사를 지어도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환수 조치까지 취한다면 농민 보고 죽으라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우선 지급금 환수가 강제로 이뤄질 경우에는 쌀 경작 거부 운동까지 벌이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가 양곡 정책 실패의 책임을 농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농민들은 근본적인 쌀 대책으로 국가 수매제와 함께 수매 가격 상한 제도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한울 원전 5호기에서 원자로 냉각수가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888리터나 샜지만 36시간 만에 보고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12월 19일 밤 10시 55분 한울 5호기 원자로 헤드 측면 수위 계측기 연결부에서 냉각수가 새는 것을 확인하고 20일 오전 8시에 원자로를 수동 정지했습니다. 하지만 한수원 담당 직원이 분당 0.05리터의 냉각수 유출을 확인한 시점은 이보다 36시간 전인 18일 오전 11시였고 고장 부위와 원인을 찾은 뒤에야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이번 냉각수 누설이 원안위 보고 규정에 해당되지 않지만 누설 부위와 양을 측정한 후 보고에 축소 은폐가 아니라고 해명했으며 누설된 냉각수도 전량 회수해 정화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8개 도축장에 출하된 172개 농가, 돼지 1,700여 마리에 대한 구제역 항체 형성률을 조사한 결과 평균 63%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항체 형성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16개 농가에 대해서는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항체 형성률이 30% 아래로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구제역 유입을 막기 위해 가축시장 폐쇄를 오는 26일까지로 연장했고 충북 보은과 인접한 상주와 취양농장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의 인구 총조사 결과 2015년 말 기준 경북 인구 268만 명 가운데 65세 이상이 17.8%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고령 인구 비율은 5년 전 15.8%보다 2%포인트 높아져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의성군은 고령 인구가 전체의 38.2%나 되고 군이 37.5%, 영덕과 예천 34.3%로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노인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일대 석산 개발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이 오늘 경주시청에서 집회를 열고 석산 개발 연장 허가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건천읍 송선리 일대 석산 개발이 수십 년간 지속되면서 소음과 진동, 분진 등 심각한 환경 피해를 겪어왔다며 경주시는 석산 개발 업체에 더 이상 허가를 연장해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석산 개발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로 지난해 경주시청 관련 공무원의 불법까지 드러났고 잇따르는 지진으로 산사태 우려마저 높다며 석산 개발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속 200km를 넘나들며 끼어들기를 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한 운전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경부고속도로에서 외제차를 몰고 시속 200km 이상 속도를 내며 앞서 달리는 차를 위협하거나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일명 칼치기를 한 38살 김모 씨 등 2명에게 벌점 60점으로 면허를 정지하고 형사 입건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지난달까지 암행 순찰차로 난폭 운전을 집중 단속해 모두 55명을 검거해 형사 입건했고 위반 정도가 심한 3명의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한민국 독도수호 범국민 다짐대회를 갖고 영토수호 의지를 다졌습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 채택에 이어서 독도수호 구호를 제창하고 인간띠를 만들어 1km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일본 시마네현이 개최하는 죽도의 날에 대응하기 위해 해마다 2월 도내에서 규탄 행사를 했으나 최근 일본의 도발이 노골화됨에 따라 대규모 집회를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나서서 오늘 내리는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또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덕분에 며칠 동안 이어졌던 건조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도로가 많이 미끄러워졌는데요. 비구름은 내일 새벽이면 모두 물러가겠지만 출근길까지는 계속해서 안전운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포항이 3도, 경주 1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 9도 안팎을 보이면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하지만 비구름이 빠져나간 자리에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내일 오후부터는 추워지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에는 경북 동해안 지역 모두 영하권을 보이면서 반짝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밤 동해 남부를 시작으로 내일이면 동해 중부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새벽 비가 그친 뒤 하늘에는 구름만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경주가 1도, 포항 3도고요. 낮 기온은 9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내일 오전에는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는 가끔 눈이 오겠습니다. 울릉도의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4도고요. 독도의 아침 기온과 낮 기온도 모두 6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 바다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해상에도 비나 눈이 오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4m까지 일겠습니다. 금요일 반짝 추위가 지나간 뒤 기온이 오르겠고요. 당분간 맑은 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과 경주의 상생과 협력을 위해 구성된 형산강 미래포럼이 오늘 관광 활성화를 위한 포항 경주 상생 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열고 두 도시 간 관광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경주대 김규호 교수는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포항 경주 연계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고 영남대 윤대식 교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포항공항 공동 이용 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지역의 전문가들이 나와 두 도시의 해양자원, 공공시설 활용 방안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을 펼쳤습니다. 포항시가 도내에서 최초로 주방을 손님에게 공개하는 음식점에 CCTV 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
시는 관내 모범 음식점과 포항시 인증업소 가운데 다음 달 3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식당 10개를 선정해 CCTV를 설치해 줍니다. CCTV가 설치되면 손님은 영업장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주방의 모든 조리 과정은 물론 남은 음식의 처리 과정까지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올해 위기 가정을 위한 반딧불 희망 프로젝트로 경주와 서산 등 전국 6개 지자체에 1억 7천여만 원을 지원합니다. 반딧불 희망 프로젝트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정에 생계비와 난방비,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56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는 오늘 교내 100주년 기념관에서 2017년 국제학생 교육관리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국제유학생 교육과 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이번 세미나에선 동국대 국제유학생들의 사례를 통해 이들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언어 능력을 고려한 학제와 프로그램 등에 대해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동국대에는 현재 한국의 과정을 포함해 모두 500여 명의 외국인이 다니고 있으며 최근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대학으로도 선정된 바 있습니다. 광복회 경상북도 지부는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을 강력 규탄하며 이를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복회 경북지부는 일본은 2005년 지방의회로 하여금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해 지금까지 매년 고위 관료를 참석시켜 행사를 독려하며 일본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복회 경북지부는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폐기하고 기념 행사를 중지함은 물론 독도에 대한 왜곡 교육을 조장하는 행위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상북도 5개 광고협회 포항시 지부는 오늘 재능 기부의 일환으로 포항시 남구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에 간판 교체 작업을 벌였습니다. 포항시 광고협회는 90여 회원사로 구성됐고 매년 자금력이 부족한 곳을 선정해 간판 보수나 교체를 해주고 있으며 포항시 장학회와 한동대, 설린대 등의 장학금도 기부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주 과수 품목을 시작으로 53개 농작물에 대한 재해보험을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태풍이나 우박 등 특정 위험을 보장하는 작물은 사과와 배 등 과수 4종류와 부추와 시금치 등 시설작물 22종류 등으로 보험 가입은 과수가 오는 4월 14일까지, 시설작물은 오는 12월 1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수 4종류에 대해선 올해부터 지진 피해와 강한 햇살에 의한 일소 피해도 보장하도록 상품을 개선했고 과수의 봄 동상해 피해를 보장받기 위해선 오는 24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며 농가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포항시는 생활 쓰레기를 10% 줄이기로 하고 시민의식 함양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다음 달 쓰레기 줄이기 범시민 참여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단속 강화 등 20개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